다들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뉴스를 보면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게도 좋은 날이 찾아오긴 할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2만 달러 시대가 오면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좋은 날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진다. 당신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잘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평범한 35세 직장인의 하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입사 5년차의 대기업 대리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대출을 받아 집도 한 채 샀는데 월급은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맞벌이를 했지만 아이를 육아시설에 맡기며 드는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따져봤을 때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오늘도 그는 아내에게 용돈 10,000원을 받아 출근했다. 왕복 지하철비를 내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남지 않는다. 퇴근 후에 친구들과 간단하게 술이라도 한잔 하려면 약속 며칠 전부터 점심 식사 비용을 줄여 돈을 모아야 한다.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일까?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 회사 근처의 싸고 좋은 식당을 찾아다니는 직장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실과 절약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했지만 한국의 직장인들은 지출을 줄이고 또 줄이고 있다.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아끼며 살아도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우리의 노후를 생각해보자.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는 위험한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35세 직장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그의 가족은 그의 월급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 50만 원을 저축하며 살고 있다. 10년이면 원금만 6천만 원이 된다. 이 돈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모님이 노후를 준비해 놓아 따로 용돈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의 가정은 아주 빠르게 난관에 빠질 것이다. 매달 50만 원을 지출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을 지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그동안 죽어라 모아놓은 돈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생활비를 줄이면 된다고? 생활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하듯 그들 역시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35세 길게 잡아 25년 뒤면 정년이다.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2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 연봉이 갑자기 200%가 올라 연봉의 100%를 저축하는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그들 가정의 미래는 매우 절망적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폐지를 줍는 노인이 20년 후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물론 답은 있다. 우선 국가에서 직장인의 정년을 보장해주면 된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보다 이윤을 조금 덜 가져가고 이윤을 직장인의 월급을 올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최선일까? 중요한 것은 위에 제시한 두 가지 대비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남이 해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길 것인가? 남이 당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연금에 기댈 생각은 하지 말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연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며 현재를 사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을 떠난 것과 다름없다. 물론 연금은 우리가 지불한 만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자신이 낸 세금의 가치만 주장하며 연금만 잡고 늘어지는 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그 반대가 될지, 삶을 바꿀 중요한 사항을 국가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만 기억하라.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여기 또 한 명의 직장인이 있다. 50대인 그는 자신의 첫 회사인 굴지의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일하고 있다. 그의 별명은 만년부장이다. 실제로 그는 부장이 된 이후 오랜 기간 임원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그는 무척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보도록 하라. 사실 그리 먼 미래도 아니다. 당신이 30살이라면 20년 후에, 40살이라면 10년 후에 맞이할 상황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그처럼 50세가 넘어 이런 상황을 맞는다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명예퇴직을 당한 선후배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행복을 느꼈다. 자, 이제 최대한 몰입해서 상상해보라. 이제 당신에게도 때가 찾아왔다. 회사에서는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제출하자니 정말 명예퇴직을 당할 것만 같고 내지 않고 버티자니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혼란스럽다. 물론 명예퇴직이 결정되면 2년치 보수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그 정도의 보수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분 나쁜 소설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 역시 40살이 되지 않았음에도 명예퇴직을 당한 친구들을 많이 봐왔다. 그들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곧 40대에 진입하는 그들을 맞아줄 직장은 많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나 과거에 받던 월급의 반 정도만 받고 회사에 재취업해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40대에 들어선 직장인들은 언제 명예퇴직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40대라면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기이다. 부양할 가족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퇴직이라니. 이 시대의 40대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20년간 일하고 명예퇴직을 한 사람의 이야기, 10년간 일하다 명예퇴직의 위기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명예퇴직, 솔직히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단어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80세가 넘어도 정정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생의 절반 정도밖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퇴직을 해야 한다니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고 말하며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양 산업은 있어도 사양 개인은 없다.